430페이지 거기 8월 23일이랑 9월 3일 것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세 번째 줄에 1139. 그래서 일단 거래처 먼저 넣고 넘어갈게요. 네,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화면 있으시죠? 네, 메인 화면 오셔서 무슨 등록이요? 거래처 등록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몇 번이요? 1139. 그 다음에 서울 서적. 서울 서적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8월 23일.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전자계산서. 그래서 지금 계산서죠.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계산서는 무조건이에요. 100%. 근데 이제 매출의 면세일 수도 있고 매입의 면세일 수도 있는데 계산서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예요. 그래서 여기는 샀으니까 뭐의 면세예요?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세요? 네, 서울 서적. 그 다음에 전자는 여예요, 부예요? 여예요. 왜요?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전자라고. 그래서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차변에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뭐 사셨죠? 네, 책 샀죠. 책 뭐라 그래요? 네, 도서 인쇄비인데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무역. 무역. 그럼 우리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역은 사무실에서 해요? 공장에서 해요? 네, 사무실에서 하죠. 그래서 800번대 도서 인쇄비. 근데 만약에 내용이 공장과 관련된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몇 번대 하셔야 돼요? 500번대.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사셨어요? 12만원. 그래서 12만원. 그 다음에 세금은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면세니까. 면세는 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금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대요? 네, 현금. 그래서 현금 얼마 드렸어요? 12만원.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리 다 하신 분은 8월 23일 거 입력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이니까.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8월 23일. 그 다음에 면세는 몇 번이에요? 53번. 그 다음에 품목은 무역서적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도서인쇄비라고 쓰셔도 돼요. 거기 품목에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5개, 5권, 한 권에 얼마래요? 24,000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 서적. 그 다음에 전자는 뭐였어요? 여였죠. 그래서 전자는 여, 분계는 현금 잡아도 되고
혼합 잡아도 돼요. 근데 보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조건 혼합 잡으세요. 왜냐면 혼합은 차대변으로 넣으니까 보기가 편해요. 네. 근데 현금 쓰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예요, 도서인쇄비예요? 네. 그래서 틀리면 뭐 하시라고요? 고치면 돼요. 근데 보기는 혼합이 편해요. 그래서 혼합 잡으면 차변에 도서인쇄비 800번대,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현금. 그럼 보기는 이게 훨씬 더 어때요? 편하죠. 결과값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출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느 변에 현금 있는 거예요? 대변에. 그 다음에 입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느 변에 현금 있는 거예요? 차변에. 왜냐면 입자가 들어올 입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 거예요. 거기 9월 3일 거. 9월 3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몇 cc요? 2000cc. 그래서 제가 요거 숙지 하시라고 했었죠. 불공.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몇 인승이요?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근데 지금 문제 몇 cc 넘었죠? 네, 1000cc 넘었죠? 1000cc 넘으면 불공이에요.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 참고로 법이 그 세금이 저기 자동차 관련돼서는 후한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못 사게 하는 방법 아니면 사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살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담배세도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으면 살 사람이 뭐 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지.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세요. 종이세금 계산서. 그래서 우리 불공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꼭 이분이 나오셔야 돼요. 뭐요?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없는데 불공 썼어.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 없으면 불공 쓰면은 거의 99%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불공의 완성은 뭐예요?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뭐 사셨죠? 자동차 뭐 하셨죠? 수리하셨죠. 뭐 하셨어요? 자동차 수리. 그래서 자동차 나오면 두 가지 있어요. 차량 운반구하고 차량 유지. 그래서 얘는 사고 팔 때, 얘는 나머지. 그래서 자산하고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거 고친 거잖아요. 고쳤으니까 운반구 써야 돼요? 유지비 써야 돼요? 유지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차량 뭐요? 유지비. 쓰시기 전에 거래처는 대성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는 부예요. 왜요? 종이니까. 전자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종이니까 부. 그 다음에 차변의 차량 유지비인데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불공은 합치는 거예요. 왜냐면 불공의 뜻이 뭐죠? 공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계는 돈 썼으면 무조건 분개해야 돼요. 근데 부가가치세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처리되는 금액에다가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 뭐죠? 유지비죠. 근데 800번대예요. 왜냐면 그냥 업무용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아무런 힌트가 없으면 무조건 800번대로 하시면 돼요. 몇 번대로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로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차량 뭐요? 유지비. 그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냐면 합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얼마래요? 네, 13만 2천 원이라고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부가세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불공이니까. 불자가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뭘로 드렸어요? 네, 현금.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13만 2천 원. 일단 정리하세요.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공 나오면 앞으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합쳐서 처리한다. 근데 왜 합쳐서 처리하냐면은 세금 쓰면 안 되잖아요. 불자가 아니 불자니까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는 12만 원에 12,000원이에요. 그래서 12만 원에 12,000원인데 합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따로 쓰지 말고 합쳐라. 뭐일 때만요? 불공일 때만. 왜냐면 불공이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프로그램 몇 월 며칠이요? 9월 3일. 그 다음에 불공입니다. 뭐예요? 불공. 불공이면은 50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54번 하시고. 그 다음에 품목은 수리비.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공급 가액은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세 별도예요? 부가세 별도예요. 공급 가액은.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2만 원에 얼마요? 12,000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글씨에다가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가액의 뜻이 부가가치세 뭐다? 별도다. 네, 그러면 따로따로 넣는 거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공급대가라고 쓰여 있잖아요. 공급대가의 뜻은 뭐다? 부가세 포함이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아까 어디였어요? 네, 대성 자동차 정비소. 그 다음에 전자는 부였죠. 왜 부예요? 종이니까. 그래서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요거 넣어주라고 나와요. 불공제 사유. 네. 이거는 왜 넣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신고납부 제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할 때에 왜 불공입니다 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있죠? 승용차. 네. 승용차일 때는 여기 3번이에요. 네. 그래서 비영업용 뭐요? 소형 승용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뭘로 잡아요? 네, 현금 잡아도 되고 혼합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 잡으시면은 여기 원재료라고 뜨잖아요. 그럼 뭘로 고쳐주세요? 차량 유지비 몇 번대요? 800번대. 아무 말도 없으면 무조건 8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하십시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만 저하고 같이 풀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거부터는 한 문제당 1분 정도씩 해서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풀 수 있는 데까지 풀고 아마 월요일 날 조금 풀면은 아마 180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숙제 안 내드리는데 내일은 숙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근데 30개는 안 넘을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마음은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풀어갖고 오세요가 마음이긴 한데 1번부터 끝에까지 다 풀어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결석하세요. 왜요? 나 숙제 못했어. 그러면 안 나와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무식하게 숙제 안 내드릴 겁니다. 많아야 한 20개 전후? 그럴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 그래서 우리 뭐 요거는 제가 앞으로도 몇 번 더 적어 드릴 건데 거래가 아닌 것에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은 안 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칸이 좁아요. 이거 칸 넓게 해드리고 싶은데 칸이 넓어지면 한 4, 50페이지가 돼버려서. 그래서 이면지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요게 다 이면지예요. 이면지는 잔뜩 있으니까 혹시 이면지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면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 잘 나오는데 계약하고까지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면 계약이라는 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함정이고 그 뒤에만 하는 거예요. 계약금 10만 원을 뭘로 받았다? 현금. 그러면 차변의 현금 10만 원. 지금부터 증가감소는 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줬어요? 먼저 받았어요? 받았죠. 먼저 받았다 뭐라 그래요? 네, 선수금. 뭐라 그런다고요? 선수금. 얼마요? 10만 원. 여기 거래처 쓰셔야 돼요. 한남상사.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두 가지예요. 선급금하고 선수금.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채. 그 다음에 이거 잘 물어보세요. 뭐 잘 물어보냐면 왜 선수금이 부채예요? 이미 돈 받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왜 부채냐면 아직 물건 안 줬잖아요. 물건 줄 때까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왜냐면 물건이 없어서 돌려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줄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근데 물건 주면 그때부터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내 돈 되는 거죠. 왜냐면 물건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남상사 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거래처는 요거에만 쓰는 거예요. 채권하고 뭐요? 채무에만. 그래서 채권은 자산, 받을 거. 그 다음에 채무는 부채, 줄 돈. 그래서 얘는 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다음에 물건 팔 때 10만 원 빼고 돈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거래처 쓰세요. 그럼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웬만한 거 다 써도 상관없는데 현금 안 쓰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현금에 거래처 안 쓰는 건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확실히 티나는 건 쓰지 마시고 이거 왠지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쓰세요. 왜냐면 안 써도 되는 거에 쓰는 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험 볼 때쯤 되면 90% 이상 다 구별해요. 나머지 10%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가로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죠? 네, 소모품 B. 그래서 우리 소모품이 있고요.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소모품 뭐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소모품 B. 근데 지금은 아예 소모품 B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입했죠? 구입하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사무용이에요? 공장용이에요? 네, 사무용이니까 몇 번대? 800번대. 소모품 B. 요건 비용 증가예요. 그 다음에 대금은 지금 주기로 했나요? 월말에 주기로 했나요? 네, 월말. 월말이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왜냐면 판 거 아닙니다. 미지급금에 거래처 써야 되죠? 네, 왜 써야 돼요? 네, 돈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문구요? 삼도 문구.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미지급금에 거래처 썼죠? 여기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미지급금 나오면 뭐 쓰시면 돼요? 거래처 쓰면 돼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써야 되는 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선수금에 썼잖아요. 그러면 선수금도 거래처 써야 되고 얘도 써야 돼요. 어디에요? 선급금에도. 그래서 두 개씩 같이 묶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팁이랄 거는 없는데 글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안 하고 외출이라고 써요. 네. 근데 이러면 큰일 나요. 외출이라고 썼는데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몰라. 네. 그것만 아니면 어떻게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지급금이라고 안 쓰고 미지라고만 써놔요. 네. 왜냐면 어차피 프로그램에 미지라고 쓰면 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어저께 한 분도 질문하셨는데 안 쓰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에 뭐 때문에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줄이면 1초라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품을 뭐 하셨죠? 네, 매입했어요. 매입하면 들어오죠? 그래서 상품 얼마 들어왔어요? 10만 원, 13만 5천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금은 뭘로 드렸죠? 네, 약속 어음으로 줬어요. 그러면 줬으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그래서 주는 어음 뭐라 그래요? 네, 지급 어음 얼마 줬어요? 13만 5천 원. 누구한테 줬죠? 제일 상호. 예수금엔 안 쓰셔도 돼요. 부채인데 부채라 그래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예수금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받았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걸 받아서 뭐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만. 근데 지급어음은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이유가 생기면은 거래처를 써야 돼요. 근데 예수금이라는 건 국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누구한테 받았냐 중요치 않아요. 뭐만 잘 내면 돼요. 세금만. 그래서 실무에서는 써요. 근데 시험 때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실무랑 시험이랑 약간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받을 거하고 뭐 할 거예요? 줄 거.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무실.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임차료 많이 나오는데요. 임차료는 일반적으로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빌려 쓰고 사용료 내는 거 있죠? 이게 다 임차료예요. 그래서 렌트카도 임차료예요. 그래서 임차료의 뜻은 임차라는 게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빌려왔으면 사용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요라 그래요? 임차료. 근데 일반적으로는 월세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실이니까 5예요? 8이에요? 8이에요. 그래서 800번대 뭐요? 임차료. 임대료는 반대예요. 임대료는 내가 집주인일 때. 그래서 우리가 임대 사업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뭐요?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 그래서 임차료는 내가 돈을 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기로 했죠? 2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어요? 네, 현금 줬죠.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2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5번 자동차 사셨습니다. 아까 자동차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차량? 그렇죠. 58은 무조건 비용이에요. 589는 무조건 비용이에요. 5하고 8은 무조건 비용이에요. 네. 그래서 비용이 뭐요? 증가. 돈 썼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 자동차 나오면 차량 운반구랑 뭐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자동차 샀죠? 그럼 운반구가 맞아요? 유지비가 맞아요? 네, 운반구가 맞아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얼마 샀어요? 1,500. 그러면 자산에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 매입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네, 미지급금이 맞아요. 왜요? 이거는 파는 거 아니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치 사셨어요? 1,500. 돈 줘야 되죠? 누구한테 줘야 돼요? 네, 좋은 자동차.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일반전표고요. 분계 한번 해보세요. 5분 후에 볼게요. 그리고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그래서 이자 나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받는 이자, 이자 수익.
주는 이자,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이자 비용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자를 줬어요, 받았어요? 네,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얼마 받았어요? 21,000원. 그래서 수익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이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왔죠.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21,000원. 그러면 통장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자산의 뭐요? 증가. 그 10가지에다 맞추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7번 그린상에서 상품 125만 원을 매입하였다. 대금 중 25만 원은 현금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번 차변의 상품 125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25만 원. 잔액은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왜냐면 상품은 팔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100만 원. 거래처 쓰셔야 됩니다. 무슨 상에? 그린상에. 왜 거래처 써야 돼요? 외상대금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거래처 꼭 쓰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출장. 그래서 출장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출장비는 가지급금. 갔다 오면 여비, 교통비. 그러니까 분계도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은 암기예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힌트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탁 던져주면은 그걸 보고 아 요거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장 갈 때 13만 원을 드렸는데 가서 얼마만 쓰셨어요? 네, 11만 9천 원. 그래서 출장 가서 쓴 거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인데 800번대예요. 왜 800번대예요? 네, 영업부니까. 그래서 여비, 교통비 얼마요? 11만 9천 원. 비용에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출장 갈 때 주는 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얜 자산이에요. 왜냐면 남겨오면은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건 무조건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죄송한데요. 가지급금에 거래처 쓰는 건 좀 외워주세요. 이건 제가 왜 죄송하다라고 하냐면 이 가지급금 시험 볼 때 거래처를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내시는 분 맘이거든요. 그러면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으면 그냥 뭐 하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지급금 나오면은 거래처 꼭 적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럴 땐 적으십시오 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오락가락해요. 한 1년은 적었다가 또 한 2, 3년은 안 적었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건 좀 불편하더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갖고 오셨대요? 예, 현금 갖고 오셨대요. 얼마 갖고 오셨어요? 11,000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원. 직원 나오면 복리후생비예요.
직원 나오면 뭐라고요? 복리 후생비. 거래처 나오면은요, 네, 접대비. 지금은 뭐 나왔어요? 직원 나왔죠? 그래서 복리 후생비. 그래서 누구하고 밥 먹었냐도 중요해요. 직원들끼리 밥 먹었으면 복리 후생비입니다. 얼마치 먹었어요? 30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네, 현금 드렸죠. 뭘로 드렸어요? 현금. 얼마 드렸어요? 30.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예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분기하실 때 계정 과목 헷갈리시면 여기 일반 전표 열어놓고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아무 날짜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차변이나 대변 아무거나 한 다음에 여기에다 쳐보는 거예요. 이게 있나 없나. 그래서 지금 보험료잖아요. 그럼 뭐라고 쳐봐요? 보험료. 있으면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다 시험 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컨트롤 F 있잖아요. 그것도 이론 풀 때 해도 돼요. 이론 풀 때 이런 거 나와요. 다음 중 유동부채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근데 나 모르겠어. 그럼 여기 와서 쳐서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 알려드리는 거지. 저희 바쁘잖아요. 시험 때 다 하셔도 돼요. 저도 감독관 해봤고 시험 다 봤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또 지금은 보험료인데 거기 보시면 공장이자 몇 번대요? 500번. 그래서 저희 시험의 좋은 점이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험은 이론 따로 실기 따로 보잖아요. 근데 저희 시험은 같이 봐요. 그래서 그게 장점 중에 장점.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100만 원.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은 같이 풀게요.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옛날에 많이 내서 요즘엔 좀 덜 내는 추세기는 해요. 거기 보시면 영업부 보이세요? 무슨 부요? 영업부. 영업부 월급을 뭐라 그러냐면 급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 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디라고요? 영업부 사무실 월급을 급여라고 합니다. 135만 원. 왜냐면 거기 125만 원에 수당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 문제라 무조건 저거보다 적어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간혹가다 최저임금 얘기하시는데 이거 10년도 더 된 문제예요. 그래서 안 맞아요. 최저임금하고. 그 다음에 생산부 있죠. 생산부 월급은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임금. 그래서 우리 뉴스 보다 보면 뭐 임금 때문에 싸우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 쪽과 관련된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제조회사 많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제조회사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별을 해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세금 줄 때, 월급 줄 때 세금 띄죠. 세금 줄 때 월급 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기를 보세요. 공제계. 세법에서 공제의 뜻이 뭐라 그랬죠? 더한다, 뺀다? 뺀다. 그래서 월급 줄 때 못 빼고 줘요? 세금 빼고 주죠? 그걸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금 그러면 내 돈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남의 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직원 돈이에요. 그래서 직원 세금 얼마 떼었어요? 61,600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풀고 계시는 180개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해하세요. 왜냐면 계속 나와요. 거기 밑을 봐야 돼요. 공제계. 왜냐면 사무실하고 공장하고 합쳐서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합쳐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제계 제일 밑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61,600원. 그래서 합쳐서 얼마 뛴다? 61,600원 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나머지 차인 지급액이라고 있으시죠? 요게 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빼고 얼마 줘야 되냐면 268만 8,400원인데 뭘로 줬대요? 지문에 보시면 네, 현금으로 드렸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268만 8,400원.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이래네. 월급 중요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월급 관련된 분계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여기 차변에 있죠? 요 차변을 세전 금액이라고 그래요. 못 뛰기 전이에요. 세금 뛰기 전. 그리고 요 마지막에 현금이 세후 금액이에요. 못 뛰고 받는 거예요. 세금 뛰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세후가 중요해요. 왜냐면 세후가 내 통장에 뭐 하는 거니까요.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부터 15번까지 3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모르겠는 건 그냥 비워두세요. 그리고 그런 건 나중에 한 번씩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 쓰라는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 쓰라는 뜻인데 수선비나 뭐요?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시험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기억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하나라도 더 나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기억이 하나라도 덜 나면 틀릴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익적 지출인데 자동차예요, 기계예요? 자동차 아니면 무조건 수선비예요. 그러면 공장이죠. 결론은 몇 번대? 네,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 수선비 얼마 들어갔어요? 45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네,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45만원. 뭐의 감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3번은 앞으로 간혹가다 한 번씩 보실 건데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빠르게 회수. 요건 이제 나오는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지문에 빠르게 회수나 조기 회수, 조기도 빨리빨리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회수나 조기 회수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이 뭐냐면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주긴 깎아주는데 뭐 하려고 깎아주는 거예요? 대금 회수를 빨리 하시려고 깎아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할인 행사 하잖아요. 할인 행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이 물건을 팔아서 뭘로 바꾸는 거죠? 네,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왜요? 갖고 있으면 창고 요금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겨울쯤에 저기 미국에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갖고 싸게 팔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거 들은 얘기예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은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나 창고 사용료를 입점한 업체가 안 내고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내준대요. 그러니까 백화점 마트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팔아 치워야 돼요. 왜냐면 오래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을수록 창고료가 많이 나가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구조에 맞지도 않은 걸 끌고 들어오니까 맨날 욕먹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컨닝한 거 있죠? 코리아 페스타라고. 이게 왜 망해가고 있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구조 자체가 다른데 미국처럼 무조건 업체들한테 싸게 팔래. 국가에서.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입점업체가 창고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팔면 회사 입장에선 회사가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막 평소 가격에 20-30%에 팔 수 있는 게 업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 백화점이나 그런 쪽에서 자기들이 일부 손해보고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왜냐면 창고로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 구조 자체가 달라요. 예, 필요하시면 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직접 여기 오셔도 누르셔도 돼요. 네, 쉬는 시간에. 네. 그리고 추우시면 또 가서 끄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몇 프로 할인했어요? 예, 2%. 그러면은 매출 할인 2%면 6만 원 나와요. 수익 감소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제품 매출이라고 쓸 거예요. 수익 감소는 원래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왜 수익 감소인지는 이해되시죠? 돈 더 받아요, 덜 받아요? 덜 받죠. 그러면 수익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제품 매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에다가 매출 할인이라고 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제품 매출이라고 쓰는 이유는 찾기 뭐하라고요? 편하시라고. 그리고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제품 판매분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래서 절대 지문에는 쓸데없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제품 판매라고 쓴 이유는 뭐 하시라고요? 제품 매출에다가 설정하시라고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받아야 될 외상대금은 얼마였어요? 300이었어요. 수정. 그래서 결론은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덜 받았죠. 그래서 어디로 돈이 들어왔냐면은 현금으로 받으셨대요.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얼마 받았어요? 294만 원. 왜냐면 6만 원은 뭐 했으니까? 깎아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실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14번 저기 보시면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어컨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니까 뭐예요? 네, 비품이에요. 그 다음에 1년 이내 쓰면요? 소모품이나 소모품 B. 그래서 여기는 비품 17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 중 25만원은 뭘로 드렸어요? 네, 현금. 그래서 현금 25만원. 나머지는 5개월 할부로 했대요. 외상이죠? 미지, 급금. 얼마요? 150. 강풍. 왜 미지급금이에요? 에어컨은 파는 거, 쓰는 거, 쓰는 거. 쓰는 거에 외상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5번.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죠. 근데 어디로 들어오셨대요? 당좌 예금. 들어오면 차변이죠. 얼마 들어왔어요? 150. 그 다음에 대변에 이 돈 아는 돈이에요? 모르는 돈이에요? 네, 모르는 돈을 뭐라 그러냐면 가수금이라고 해요. 아까 가지급금이 있었죠? 가지급금은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그 다음에 가수금에서 수금의 뜻이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죠.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가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금은 했는데 왜 받았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잠깐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그 분개 조금 더 하고 오늘 평가 보기로 했잖아요. 평가 볼 겁니다.